그래서 그중에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점, 바로 예산이죠. 이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주목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0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큰 행사였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게 하는 건 뭐냐면 해외 출장이 외유성으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전라북도청 공무원분들과 그 해당 지역이었던 부안군의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새만금청 이런 분들, 특히 여가부도 이제 포함이 돼 있던데 이런 분들이 합리적 취지와 맞지 않게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잼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그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곳간에서 곳간 빼먹듯이 계속 빼먹으려고만 했던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 예산 그 낭비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에 정확히 지적을 해서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책임 없는 주체가 된 겁니다. 공동위원장 제재되면서 뭐 한마디로 나라 돈 가지고 새만금 잼버리 한다는 핑계로 그냥 유럽에 그냥 예유 다닌 거예요. 그 뭐 스위스하고 이탈리 같은 경우는 잼버리 대회 개최한 사실 한 번도 없는데 거기 왜 지들이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 다 쓰다 보니까 막상 그 시설, 배수 시설, 화장실, 급수대 이런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데는 제대로 돈을 쓰지도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감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기 전에는 마녀 사냥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자료가 잘못됐다는 부안군의 설명이 있어요. 잼버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잼버리 예산을 가지고 부안군이 공무원이 출장을 간 사례는 0건입니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으로 그렇게 그 열심히 노력한 현장의 공무원들의 길을 꺾는 이런 것들은 좀 늦게 우리가 감사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아유, 박수께서 고생한 또 공직자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직자 해외 출장 그 보고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잼버리를 치고 들어가 보면요 바로 그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든 이 돈이든 결국은 국민의 헬세예요. 그걸 그렇게 해명하는 그 자체도 저는 보안군 입장에서 이분들 정말 이런 마음가짐 자세니까 그런 결과가 됐구나. 근데 그 부안군의 입장을 자세하게 이 잼버리 보면 청소년들 텐트 치잖아요. 팩이라 그러죠 이걸. 팩이 안 들어가. 그래서 빨래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구에다 천막 치려고. 그거 알면서도 그래. 그건 대단히 나쁜 거고. 이거는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동의하고요. 그 대신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빠르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조사 결과를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건이 해외 외유성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11건은 이 대회 개최지가 유치되기까지 유치 활동을 위해서 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좀 함께 보자. 우리 김성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네, 좋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난 이후에 들어가는 이 돈이 더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거든요. 참 대한민국의 기업들 애국자입니다. 이번에 현대, 삼성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팔고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들면은 수백억이죠. 그런 비용들을 다 지금 사후정산인데 벌써로 그 시비가 지금 붙어 있어요. 여가부에서는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건 우리 영역 아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밀고 당기면서 이거 나중에 이 문제 아마 어디서 처리해 줘야 될지 모르지만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대통령이 만들면서 예산을 엎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직위가 있으면 조직위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그게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있죠. 일단 태풍, 호우, 강풍, 폭염, 재난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단계도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서 다 나누어서 배치를 해뒀고요. 이게 매트릭스로 다 짜져 있던 겁니다. 잼버리는 야영을 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결국 이 스카우트들이 가슴에 이글 스카우트를 달아보는 것을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사인데 대통령이 중간에 나타나서 컨틴전시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K컬처 쪽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좀 시켜주지 그래. 그러니까 있던 매뉴얼이 다 없어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버스에 태워서 전국의 지자체 교회, 기업 이런 데 놔둬서 도울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한 것 자체의 책임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김성애 소장님이 모든 걸 기승전 윤석열 탓으로 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행사 중간에 일이 터져나온 거 아니에요? 온열과 이 폭염 때문에. 근데 이제 행사 주체들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이제 긴급 지시를 한 거죠. 태풍이 올지 모르니 폭염과 태풍에 대비해서 그러면 그 컨틴전시 플랜을 짜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있는 걸로 따지면 그 문서에는 다 있겠죠. 아니 군산 군대 보안 정업에 준비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일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죠. 왜 일로 안 갑니까? 예, 보세요. 문서상으로 공무원들은 다 만들어 놓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문제됐다고 그러죠. 문서 찾아보세요. 화장실, 샤워장 대비책 다 써놨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실제로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이 잼버리에 대해 문제는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정말 눈먼 돈 세금이라고 전라북도 부안군, 그다음에 새만금청, 그다음에 여가부, 뭐 조직이 전부 다 빼먹는 이라고 정신없었지. 이 청소년 대회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나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나 이런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무총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고 감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모든 걸 이걸 저는 대통령이 행사 중간이라도 이걸 개입해 들어와서 지시를 하고 수습을 해서 마지막에 유종민을 거둔 건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 결과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김성현 소장님. 자, 그런 점에서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뭐 좋아해 애들이? K컬처 좋아하잖아. K팝. 그거 하자. 원래 6일에 야영장에서 해당 청소년들과 함께 잼버리의 청소년들 모아서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전주 공설 운동장 차출해.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상암으로 정해졌죠. 애들이 화가 났으니까 더한 그룹들을 불러내야 된다. 하이브의 뉴진스가 차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KBS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건 전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수신료도 못 걷게 바꿔놓고는 또 급한 일 생기니까 KBS 보고 해결을 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BTS 불러야 되겠네, BTS. 이분들에게 그냥 연예인이라고 아직 보는 것 같아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오름 와서 좀 돕지 그래. 그 나라가 어려운 일 지금 처했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문화를 만들면 K-팝 자체가 무너집니다. 김성애 소장님은 지금 전략연구소 소장으로서 이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잘 비판하고 또 잘 견제해야만 내년 총선에서 또 뭐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늘 고민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대준비를 미흡하고 또 소홀히 해가지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저 상태로 그 잼버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건 더 무능력하고 문제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4만 명이 넘는 그 잼버리에 참가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분산해서 그 지역의 또 문화와 또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잼버리 고유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 K-팝은 이제 세계의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역사입니다. 가치예요. I didn't know much about K-pop, but I loved every one of them. Overall, I learned a lot about Korea, and I'm excited to maybe one day come back to maybe go on vacation. 모기에 그 나쁜 배수 화장실 시설에 내가 힘들었는가 그걸 싹 잊고 돌아갈 정도로 순발력을 보인 건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능력이었어요. 그건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준비가 미흡하고 소홀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실패한 잼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거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계기로 가져가자는 거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그냥 그 책임자 처벌하듯이 몰아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잼버리 대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 많았는데요. 어쨌든 K-팝 콘서트 수준으로 11일에 폐영식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이 장면들 정치 고수 네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뭐 마무리가 비교적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잘 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그 MG 금모으기라는 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IMF 때 금모으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국민들의 심정으로 아이돌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MG 금목이다라는 신조어가 지금 생겼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보면 국민 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54년 우리가 6.25 전쟁 그 휴전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면서 가수 이 마릴린 몰로 아시죠? 마릴린 몰로가 그때 이제 임원 공연을 왔었어요. 연초 2월 달인데 그 음동설안에도 어깨가 드러나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아주 그 마릴린 몰로가 열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행군들이 정말 엄청난 사기양양이 됐죠. 그 마릴린 몰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공연 장면 사진 한 장이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인들의 이 머리에 깊게 박혔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처음에 시작은 참 실망스러웠지만은 사만 잼버리들에게 좋은 대한민국의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마무리한 부분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저도 말씀하신 MG 금모기처럼 이게 처음에 문제는 많이 생겼고 파행을 겪고 논란이 많았지만 마지막은 정부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그리고 시민도 나서고 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나서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금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습을 잘해서 유종의미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MG 금모으기조차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할까 봐 겁나네요. 또. 저는 제 뇌리속에 가장 남는 사진은 그 행사 전날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암동 현장에서 그 무대를 쌓고 있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안전띠 하나도 매지 못하고 그 높은 고공에 매달려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고 마무리는 됐지만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가 쌓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런 무모한 희생을 해야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가가 결심한 뭔가 동원해서 행사를 제대로 치른 것이 잘된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88 올림픽 때까지만 하고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정부, 자유로운 국민들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